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햇빛700 평창 군정방송입니다. 환절기에 접어들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이럴 때 특히 어르신들은 감기 증상이 없더라도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햇빛700 평창 군정방송 시작합니다.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평창 종합운동장 평창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제41회 노산문화제 및 제36회 국민의 날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평창노산문화재위원회가 주관하고 평창군과 사회단체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모든 국민의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6일 전통민속경연대회를 시작으로 지난 7일 개회식과 체육행사, 8일 거리축제와 문화공연으로 진행됐습니다. 지난 7일과 8일에는 축구, 배구, 씨름 등 다양한 종목의 민속행사와 체육대회를 열어 화합의 시간을 가졌으며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미술전과 사회전 등이 다양한 공연과 함께 펼쳐졌습니다. 1982년 성지에 임진노성 전적비를 세우고 10월 7일을 국민의 날로 제정함으로써 노성제는 국민의 문화축전으로 자리잡게 됐습니다. 또한 2014년부터 노산문화제로 명칭을 바꿔 매년 10월 6일에서 8일까지 노산문화제와 국민의 날 행사를 함께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41회 평창 노산문화제 및 제36회 국민의 날 행사에는 평창 국민들의 자긍심을 높임과 동시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도시의 문화적 역량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5일 제2회 햇빛700 장애인 어울림 게이트볼 대회가 열렸습니다. 대회는 장애인들의 평등 실현과 더불어 건전한 여가 문화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심혜인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비가 보슬보슬 내리지만 모두가 한데 어울려 스포츠를 즐기고 있습니다. 제2회 햇빛700 장애인 어울림 게이트볼 대회가 평창군 진부면 체육공원에서 지난 5일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평창군, 횡성군, 원주시, 영월군, 삼척시 등 12지회가 참석했는데요. 평창군이 주최하고 평창군 장애인체육회, 강원도 지체장애인협회 평창군 지회가 주관하는 장애인 게이트볼 대회는 올해로 2회째를 맞이했습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모두 평등한 선에서 함께 어울리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는 어울림이라는 명칭이 새로 추가가 되면서 화합이라는 그 뜻을 다시 한번 깊게 새겼습니다. 특히 우리가 좀 비장애인들하고 많이 어울리기 위해서 여기 명칭이 어울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장애인이 한 명씩 끼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작년보다가 저희가 오늘 좀 날씨는 안 좋은데 그래도 좀 모든 거를 보강을 많이 했고. 빗속에서도 깔끔하게 깔린 잔디 덕분에 경기는 수월하게 진행됐고 선수들은 모든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오늘 비가 와도 아주 즐겁고 끝날 때까지 우승과 행복을 건강 모든 걸 빌면서 오늘 즐거운 하루를 보낼 것 같습니다. 햇빛700 평창 장애인 어울림 게이트볼 대회는 세계 경기 규칙을 준수해 진행했습니다. 게이트볼이라는 스포츠 특성상 비장애인과 장애인들의 경기 방식을 똑같이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 덕분에 모두가 함께하고 우정을 나눌 기회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한쪽 목발을 짚어도 충분히 경기가 가능하므로 장애인들은 운동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운동이 자기의 몸 건강과 웃음, 서로 또 동호 간에 좋은 아주 이미지를 남기고 집에 들어가면 훌쩍합니다. 또 언제 또 게임이 있나 하고 바라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승자는 패자를 격려하고 패자는 승자를 축하하는 아름다운 모습도 보였습니다. 승패를 떠나 경기에 최선을 다하고 경기를 진심으로 즐겼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게이트볼은 누구나 쉽게 배워 즐길 수 있고 또 체력 소모가 적어 노인들에게 적합한 운동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사계절 내내 경기를 즐길 수 있으며 많은 사람과 사귈 수 있는 장점도 있어 평창군에서는 노인 스포츠 활동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노인네들이 하면은 치매 예방에 제일 좋다. 그런가 하면은 3대가 할 수 있는 어린이서부터 할아버지까지 3대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체력이 가장 소모가 적은가 하면 두뇌는 상당히 바둑 장기 이상의 두뇌를 써야 하는 이런 좋은 것이 게이트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게이트볼이 더욱더 활성화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게 사계절 할 수 있도록 우리 장애인들도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많은 회원들이 나와 더 많이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대회는 빗속에서도 선수들이 충분한 기량을 발휘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소통의 장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해봅니다. 햇빛700 심혜인입니다. 지난 2일 횡계육리 경로당 준공식이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이날 준공식에는 평창 군수를 비롯한 군의원, 기관단체장과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횡계육리 경로당은 대지 면적 351제곱미터, 건축 연면적 99.48제곱미터의 지상 1층 규모로 군비 2억 원을 지원받아 올해 4월 착공해 지난 8월 준공됐습니다. 평창군은 남녀 어르신의 독립된 공간을 마련해 편의를 도모했으며 노인여가 복지시설로서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횡계육리 관계자는 마을 어르신들과 주민들의 복지 공간이자 마을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소통하는 커뮤니티장으로서 주민들이 정을 나누는 따뜻한 공간으로 사용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평창군이 평창소방서와 함께 2018년도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2일 실시된 훈련에서는 평창군 직원 200여 명이 참석해 실제 화재 사고를 가정한 실질적인 훈련으로 직원들의 겨울철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습니다. 또한 청내 직원 250명으로 조직된 청사 자위소방대를 대상으로 임무고지와 행동요령 수지를 실시하고 옥내소화전 사용법, 살수차 방수시범 등 다양한 교육과 참여로 직원들의 호응과 관심을 이끌었습니다. 평창군은 소방청 통계로 보면 화재 발생 원인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5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전기압선에 의한 화재가 가장 많고 피해도 컸다며 전열기구 사용과 불을 가까이 하는 계절이 도래한 만큼 소중한 평창 군민의 재산을 화재로부터 지켜내는 데 공직자가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평창군은 산불 발생 위험도가 높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및 산불 감시원을 모집했습니다. 모집 인원은 170명으로 진화대 80명, 산불 감시원 90명으로 평창군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사람을 대상으로 모집했습니다. 특히 산림사업 유경험자 또는 산불 전문교육 이수자 등을 우선 선발했습니다. 선발된 진화대원들은 관내 8개 읍면에 배치돼 산불 요인 사전 제거 등 예방 사업을 벌이고 산불 진화와 뒷불 감시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또한 산불 감시원은 산불 취약지와 입산 통제 구간에 배치돼 산불 예방 활동과 산불 진화 활동에 투입됩니다. 평창군은 산불로부터 평창의 소중한 산림과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 위주로 철저한 산불 예방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2018 평창 백일홍 축제가 9월 21일부터 30일까지 열흘 동안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성황리에 폐막했습니다. 평창 백일홍 축제위원회에 따르면 개막 후 평일 7천여 명, 주말 15,000여 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했으며 추석 연휴 기간에는 매일 2만여 명이 넘는 관광객이 축제장을 찾아 총 19만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추석 연휴 5일 동안의 축제 방문객만 14만여 명으로 연휴 기간 동안 인근의 외식업소와 전통시장, 숙박업소 등의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로 4번째를 맞이한 평창 백일홍 축제는 소중한 인연과 함께하는 행복이라는 주제로 축제장을 총 8구간으로 나눠 평창강변을 따라 형형색색의 150만 주 백일홍을 곡선 모양 꽃밭으로 조성했습니다. 평창군은 다음 해에 더욱 알찬 축제 프로그램을 구성해 보다 감동 있는 축제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어린 시절 가을이 되면 해마다 손꼽아 기다리던 가을 운동회, 그 설레이던 가을 운동회가 평창군에 다시 부활했다고 하는데요. 심혜인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운동복을 입고 운동화를 신고 또 한 손에는 도시락을 들고 집을 나서는 그날, 바로 가을 운동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혹시 그날의 추억을 잊고 계시진 않으셨나요? 평창군에서 어린 시절 추억 가득한 가을 운동회를 소환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성인 문해교육 늘 행복한 교실 가을운동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지난 4일 용평면 평창 전통민속 상설 공연장에서 열린 이 운동회에는 많은 분들이 참석했습니다. 문해교실 학습자, 문해교사 마을교장 선생님 등 300여 명이 함께해 주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만큼 더욱더 신나는 열기가 더해졌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계셔서 좀 많이 놀랐고요. 동심으로 돌아가서 즐거운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운동회는 컬링, 기차여행, 홀인원, 고무신 멀리 던지기 등 신나고 즐거운 프로그램으로 가득했습니다. 경기는 청팀과 백팀으로 나눠 진행했는데요. 막대 풍선으로 박수를 치고 소리도 힘껏 지르며 승리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응원의 열기가 한창입니다. 할머니들, 학생들, 우리 청팀 화이팅! 기차 여행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4명씩 줄로 이어 함께 달리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어 달리기인 만큼 팀원들 간의 단합이 아주 중요한데요. 다 함께 힘차게 달리는 모습에서 어린 시절 해맑게 뛰어가던 모습을 떠오르기도 합니다. 기분이 말할 수 없죠. 집에 있으면 처지지만 근데 나가면 기분도 더 좋아지고 너무 좋죠. 운동회는 그야말로 축제의 현장이었습니다. 점점 더 열기가 더해가면서 주체되지 않는 그 흥은 춤으로 한번 발휘해보는데요. 어르신들은 단순히 참여하는 데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누구보다도 체육을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래 여러 사람들이 합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즐겁게 노는 것이 제일 좋아요. 기분은 많아죠. 근데 언제 나이가 이제 90이 돼가요. 90이 돼 갔는데 언제 이런 기회가 있겠어요. 너무 좋죠. 앞으로요. 글쎄 일대로 고정으로 이렇게 계속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현재 평창군 문해교실은 22개 교실 246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11명의 문해교사가 활동 중입니다. 평창군은 지난 2014년부터 문해교실 학습자를 대상으로 매년 테마를 정해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는데요. 그동안 문해 100일장, 행복 문해 골든벨, 학교 가는 날, 소풍 가는 날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는 가을 운동회를 개최했습니다. 어르신들이 그동안 체험해 보지 못한 부분들을 체험해 보시기 위해서 그동안 100일장, 문해 골든벨, 그리고 소풍 가는 날 등 매년 테마를 가지고 운영을 해왔고요. 올해는 운동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가을 운동회에서 어르신들은 나이를 모두 잊고 웃고 즐기며 해맑은 어린 시절로 돌아갔습니다. 이곳은 행복한 웃음으로만 가득 채워졌습니다. 해피700 심혜인입니다. 올해 제19회 이효석 문학상 대상에 소설가 권여선의 단편소설 모르는 영역이 선정됐습니다. 이효석 문학상 심사위원단은 특유의 예민한 촉수와 리듬, 문체의 미묘한 힘이 압권이라고 평가하며 대상 선정작을 발표했습니다. 평창군 대관령 공공하수처리 시설이 기술진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하는 2017년도 기술진단 완료시설 운영관리평가에서 우수시설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우수시설 지정은 지난해 기술진단을 완료한 전국 10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평창군 봉평면 허브나라 농원에서 지난 6일부터 오는 14일까지 9일간 제5회 허브나라 가을축제가 열립니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하는 오대산 문화축제가 바람의 빛깔이라는 주제로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평창군 오대산 국립공원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해피700 평창 군정방송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